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했지만 알고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는 한은이 제시한 연 2.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이슈진단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사실 2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1%대 회복했습니다. 네. 뭐 워낙 1분기 때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뭐 네.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좀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해야 될 텐데요. 사실 뜯어놓고 보면 다행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는데 치과 진료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계속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쳤더니 선생님이 잠깐 물 헹구고 가자고 입을 헹구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2분기의 속보치가 잠깐 헹구는 그런 단계고 사실은 3분기, 4분기에 계속 아픔이 또 있을 아플 것이라는 수도 있겠다. 생각을 계속 이렇게 없애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뭐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좀 좋아진 모습이니까요. 결과 네. 놓고 보면은 네. 사실 지난 1분기 때는 그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뭐 환율도 급등을 했고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어제는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환율 시장 어땠나요, 반응이? 네, 일단은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숫자가. 네. 네. 근데 안으로 뜯어 보면은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될 때와 또 2분기 발표될 때 이 환율의 흐름이 좀 다른 양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환율의 다른 양상은 이 경제 성장률 속보치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 1분기 지표가 발표될 때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다른 요인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지 네. 1분기 속보치가 나빴고 이번에 2분기 속보치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된다. 나중에 네.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일단 단면적으로 봤을 때 2분기 1.1% 성장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1%대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좀 회복의 시그널로 보기는 무리라는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아까 치과 진료 계속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2분기 지표가 또 마이너스였거나 굉장히 안 좋은 숫자였으면 다행이라는 표현마저도 쓰기가 어렵겠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고요. 이 경제 성장률 지표, 분기 지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지금 이 경제 성장률 지표는 전분기 대비라는 거죠. 전분기의 GDP와 지금 2분기의 GDP를 비교한 겁니다. 근데 전분기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좋은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지 지난 비교 대상 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기저효과라는 것을 네. 확실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네. 생각을 하고요.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또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 반짝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걸 꼭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여도입니다. 정부의 기여도요. 예, 사실 이 경제 성장률 1.1%를 뭐가 더 기여했느냐를 볼 수 있는데 네네. 민간 기여도가 있고 정부 기여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도자료를 자세히 봤는데 예.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 0.2입니다. 마이너스 0.2요. 마이너스 0.2%포인트. 기여를 못한 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이 마이너스 0.2%포인트고 정부가 1.3%포인트예요. 이걸 더했을 때 1.1%가 나온 거예요. 네. 결국은 민간의 경우에는 1분기에 0.1%포인트의 기여도를 했는데 네. 이 기여도가 떨어졌고. 완전히 떨어진 거고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지방 교부금이 네. 전체 지자체에 걸쳐서 전격적으로 집행되면서 네. 이게 반짝 회복한 모습인 것이지 이게 정말 체질 개선이 됐다. 경제가 다시 반등했다, 회복됐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조정을 했어요. 2.2%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남은 3, 4분기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보여야 이 전망치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산수적으로만 말씀을 먼저 예,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지표 2.2%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네. 아까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던 전기 대비 지표보다는 네. 전년 동기 대비 지표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어땠는지.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1분기가 0.7% 네. 성장했고 예. 그리고 2분기 1.7%. 1.7이요. 예, 1분기가 1.7, 네. 2분기가 2.1% 네. 상승했습니다. 네. 결국 그냥 평균적으로 산수적으로만 본다면 약 1.9%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반기가. 예. 근데 전체가 2.2%라 한다면 네. 하반기가 적어도 한 2.4% 정도의 성장률이 나와줘야 네. 2.2%가 달성 가능한데 물론 종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던 그 기본적인 스탠스는 상저하고의 흐름이었습니다. 예. 전반기가 안 좋고 하반기가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한국은행이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네. 그 액션을 봐도 지금 1, 2분기가 나빴는데 3, 4분기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3, 4분기에 더 많은 악재들이 남아있다라는 컨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에는 안 한다. 엇박자에 따라서 안 할 가능성이 또 많아졌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건 예.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더 많은 또 악재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쨌든 하반기에는 어쨌든 2.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해줘야 우리 한국 경제가 2.2%라는 나름의 목표, 나름의 전망치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어려운 그러네요.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2.4라는 숫자가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숫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연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고 네. 이미 뭐 노무라 같은 곳에서는 1%대 후반대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닌데 네. 1%대와 2%대는 사실 뭐 0.1 사이로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다릅니다. 2%대는 그래도 중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는 말 그대로의 저성장이고요. 저성장. 숫자로만 봐도 저성장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고도 볼 수 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요. 1997, 8년에 외환 위기를 겪을 때 그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대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 외에는 적어도 다 1% 이상인 거예요. 그만큼 가장 낮은 경제 위기가 있었던 10년마다 있었던 그 지표만을 제외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여러 기관들이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리 보느냐 이것을 네. 말씀 한번 잠깐 드리면 네. 앞에 잘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 예. 결국은 하반기에 있을 여러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 이슈들이 그만큼 악재가 되지 않거나 네. 그런 악재적인 요인들이 단기간 안에 해결될 거라고 보느냐 아니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낙관하느냐 아니면 조금 비관적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소 이제 정부는 우리 예를 들어 지금 낙관적으로, 한일 무역 네.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문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걸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네. 그래도 단기간 안에 해결책 실마리를 좀
모색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스탠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이 엄청난 충격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고 본다면 네. 2.2%도 굉장히 어려운 숫자, 말 그대로의 저성장의 국면에 진입한 비교를 하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네. 걱정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뭐 말씀해주신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수출 규제 말씀해 주셨고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사실 지금 장기화 조짐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일본과의 무역 협상 자체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뭐 실무 협상이든 아니면 뭐 고위급, 장관급, 네. 고위급 뭐 이런 회담을 좀 갖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회담 속에서 나름대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결국은 실마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전, 정치 외교적인 여론전을 통해서 일본에게 이제 나름대로 우회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중재나 어떤 그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을 키우는 노력도 또 중요하고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발빠른 것 같습니다. 네.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생산 기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여러 네. 생산 기지를 이용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결국 한국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한일 무역 갈등이 더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 지금 불매 운동도 더 확산되듯이 그리고 대상 이 규제 품목에 대한 확산 이런 과정에서 전 산업에 갈친 어쩌면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예를 들면 뭐 수소 경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 전 산업에 걸친 이 규제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이 회복이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는 뭐 추경이라든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거론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 실장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민간이 네.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될 것 같거든요. 네. 하반기에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민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이제 투자잖아요. 네. 투자가 2분기 속보치도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도대체 투자가 마이너스? 그러게요. 굉장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어려울 만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 기간이 굉장히 안 좋았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시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더 마이너스니까 기저효과도 발휘를 못할 정도로 그렇죠.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 이런 대외 환경이나 국내 여건 모두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투자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어쨌든 최근에 발표했던 민간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네. 3종 세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보가 돼서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모두 다 민간 기업이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가동할 만한 정책들을 보탠다면 네. 그나마 우리가 2.2%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